3교시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포토센서, 광전센서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센서는 빛을 이용한 센서입니다. 이 건접센서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가장 흔한 센서가 이 포토센서가 되겠습니다. 이 장점은 일반적으로 앞에 소개했던 건접센서들, 용량형이든 유도형이든 감지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1, 2mm 이 범위 내에서 쓰는 그런 센서들입니다. 좀 거리가 멀어지면 용량이나 또는 에디 커런트도 거리가 멀어지면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지를 잘 못하고 아주 가까이 있을 때만 감지되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포토 센서는 거리에 상관없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빛을 보내는 거니까 제일 큰 장점은 다른 것에 비해서 이 검출 거리가 긴 이 장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비접촉이다 응답성이 빠르다는 건 다른 건접 센서하고 똑같죠. 같은데 이 포토 센서는 검출기가 긴, 그래서 어떤 거는 수십 메타도 감지를 하고 감지 거리가 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빛이다 보니까 빛을 발산해준 발광부나 빛을 또 받아들이는 수광부 이런 쪽에 렌즈에 이물이 붙거나 먼지가 쌓이면 감지를 잘못하는 오동작을 일으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 면 오염에 대한 단점이 있는 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렌즈 면에 뭐가 묻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할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 수평으로 설치하면 이 빛이 나오는 부분에 빛이 이렇게 나오면 이 빛이 나오는 부분에 먼지가 쌓일 수 없죠. 그래서 보통 수평으로 이렇게 하거나 또는 센서를 요리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두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렌즈 오염 문제가 별로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센서를 위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설치할 때가 있습니다. 요 위에 물체가 지나가는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설치하면 이 렌즈에 뭐가 떨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수시로 봐서 먼지도 제거를 해줘야 되고 먼지 외에 다른 이물질이나 오염이 있는지 항상 감시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부위는 포토센서를 쓸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포토센서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검출 거리도 길고 해서 장점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으로 인해서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센서가 포토센서가 되겠습니다. 이 포토센서가 몇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타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잘 알아두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 투과형 센서입니다. 투과형 센서는 말 그대로 수광부, 발광부가 있습니다. 발광부는 빛이 나오는 부분이죠. 수광부의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 그래서 이건 빛을 만들어주는 LED만 켜집니다. 실제 센서는 이쪽이죠. 빛이 평상시에 쭉 들어오고 있는 걸 보고 있다가 어떤 물체가 와서 빛을 탁 차단하면 이쪽 신호가 없어지죠. 그래서 물체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겁니다. 대체로 수광, 발광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런 투과형 센서는 감지거리가 깁니다. 그리고 이 빛을 쓸 때 일반 LED를 쓰면 빛이 이렇게 좀 퍼질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센서 보면 사양이 이 어느 정도까지 퍼질 수 있다, 기준 길이에 비해서 얼만큼 퍼진다 하는 것도 센서 사양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 LED 쓰지 않고 단일 파장이 뭐죠? 단일 파장으로 쓰는 빛이 레이저입니다. 이 레이저 특성은 직진성이 좋죠. 그래서 빛을 쏘면 거의 이런 형태로 쏘면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레이저 같은 경우는 거리도 멀고 이 퍼지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파이짜리 다이비임 나가면 감지하는 것도 거의 1파이 이렇게 되는, 실제로는 뭐 한 3, 4파이 이렇게 되겠지만 퍼지는 양이 굉장히 적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센서가 이런 투과형 센서를 쓸 때 LED를 쓰는 경우하고 LED 그냥 빛을 쓰는 거하고 레이저 쓰는 경우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LED에서는 일반 포토 센서 같은 경우는 몇만 원 안 합니다. 수천 원에서 뭐 1, 2만 원 그 정도 수준 하는 것도 많고, 레이저를 쓰는 경우는 보통 2, 30만 이상 합니다. 금액이 많이 비싸죠. 한 20배 이상 비쌉니다. 대신에 그만큼 감지 특성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빛을 보내는 발광부가 있고 빛을 받아들이는 수광부가 있는 이런 센서를 투과형 센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투과형 센서는 제일 확실합니다. 빛을 차단해 주니까 제일 확실하고, 대신에 감지 못하는 건 뭐가 되죠? 투명 물체가 지나간 투명 아크릴이나 유리 같은 그런 것들은 빛을 통과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빛이 투과되지 않는 그 투명체 외의 물체는 다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접 반사형이 있습니다. 직접 반사형은 말 그대로 제품에 빛이 항상 이리 나가고 있다가 지금 요 점선 표시는 이 정도 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지 범위. 그 센서 사양으로 센서를 선정할 때 카탈로그 보면 이런 센서 사양이 있습니다. 거리도 나오고 어느 정도 퍼지는지 양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 나오는 파이가 빔 파이가 기준 길이에 비해서 얼마다, 파이 10이다, 파이 10이면 직경이 10mm가 되는 크기겠죠. 빔, 그게 동그란 빔이. 그 사양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빛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가, 아까 투과형 같은 경우는 수광부, 발광부가 이리 있었지만 얘는 수광, 발광이 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터가 있고 리시버가 있어서 계속 내보내고 받아들이다가 처음에 반사되는 게 없을 때는 그냥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게 없죠. 그랬다가 어떤 물체가 들어오면, 감지 범위 내에 물체가 들어오면 물체에 의해서 반사된 빛이 리시버로 들어오는 겁니다. 수광부로. 그래서 물체를 감지하는. 대신에 이 직접 반사형은 물체에 반사되니까 이 안에 하나로 일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설치하기가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지 거리는 투과형에 비해서는 많이 짧겠죠. 투과형 거리가 굉장히 긴데 거기에 비해서는 짧습니다. 물론 앞에 이야기했던 유도형이나 용량형에 비해서는 훨씬 감지 거리가 긴 거죠.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좋습니다. 어쨌든 이 물체에서 직접 반사하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표면이 빛을 잘 반사하는 재질의 물질인 경우는 직접 반사형을 쓰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빛을 흡수하거나 표면의 표면 조도가 안 좋아서 거의 난반사를 일으키는 그런 대상물은 직접 반사형으로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특성이 어떤 거냐에 따라, 표면이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직접 반사형을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유리 같은 거 쓰면 이것도 빛이 통과해버리고 반사가 거의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포토 센서에는 유리 같은 투명체는 거의가 감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커퍼시티브를 쓰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을 감지에 있어서는 수광과 발광부가 단일체로 되어 있는 센서가 직접 반사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러 반사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계 장치를 만들 때 수광부, 발광부는 이 직접 반사형하고 동일하게 있지만 이 반사되는 이 반사판을 반대쪽에, 기계 반대쪽에 설치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반사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스티커 같은 겁니다. 스티커인데 빛이 들어가면 바로 거울이 아닌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그 스티커를 붙여서 계속 반사를 빛을 받아들이고 있다가 어떤 물체가 들어오면 빛을 차단하니까 그때 감지되는 그런 센서입니다. 그 미러 반사형도 직접 반사형보다 거리가 훨씬 길겠죠. 이 투과형 센서보다 못하지만 직접 반사형보다는 감지 거리가 굉장히 먼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치도 쉽습니다. 이건 스티커니까 이 뒷면이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겠죠. 당연히 스티커만 떼서 그냥 이 센서 앞쪽에다가 갖다 붙이면 바로 감지가 되는, 그래서 물체 설치도 쉽고, 그 미러라 해서 실제 미러는 아닙니다. 스티커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 직접 반사형이나 미러 반사형은 수광부, 발광부가 단일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가 간단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사판을 하나 붙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센서가 이 한정 반사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정 반사형이라는 것은 반사 거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디에 쓰느냐면 이 물체를 감지를 할 때 이 특정 범위에 있는 것만 감지를 하는 겁니다. 이보다 거리가 먼 데 있는 거는 감지를 안 합니다. 또 이보다 가까운 것도 감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거보다는 검출 거리가 제일 먼 이 부분에 감지를 안 하고 이 거리까지만 감지하는 그런 센서가 한정 반사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디에 쓰느냐면, 어떤 용도로 쓰느냐면, 이런 배경이 있을 때 얘를 감지를 해야 되는데 뒤에 벽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장치가, 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빔을 쏘고 이걸 감지를 했는데 이놈 때문에 이놈을 계속 감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피해서 보려고, 실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30mm 이내만 봐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mm 이상에 있는 이 물체는 감지를 못하고 이 안에 물체만 감지하는, 그래서 특정 범위 내에 있는 이런 용도로 특정 범위 내에 있는 센서만, 가까이 오는 것도 이는 감지를 못합니다. 반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의 것만 감지하도록 하는 이런 용도의 센서, 그거를 한정 반사형 센서라고 한다. 그래서 이 한정 반사형은 알아두면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장치에 뭔가 벌리고 하는데 백그라운드 있는 게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대쪽에 아무것도 없는 허공만 있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한정 반사형을 쓰면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포토 센서 하면 주로 요 네 가지 센서를 사용을 하고, 내가 감지를 해야 되는 환경이 어떻냐에 따라 가지고 투광형이냐, 안 그러면 반사형이냐, 안 그러면 한정 반사형이냐, 이런 걸 갖다가 용도에 맞게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틱 센서입니다. 리드 스위치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는 구조가 아주 심플합니다. 주로 아까 어디다 한다 했죠? 이런 실린더 벽에다가, 그냥 외벽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피스톤에다가 자석을 넣어놓으면 이놈 이쪽에 왔을 때 이놈이 감지됐고, 전진하면 여기 왔을 때 이놈이 감지할 거고, 그래서 전진 상태, 후진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 이 리드 스위치라는 리드는 갈대를 리드라고 합니다. 납의 리드가 아니고, 이거는 납이죠. 이 R로 쓰는 거는, 이 리드 스위치는, 리드는 갈대입니다. 아주 낭창낭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그마한 유리관 안에, 유리 튜브입니다. 유리관 안에 접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자석이 싹 지나가면 이놈이 안쪽으로 탁 당겨오겠죠. 당겨와서 밑쪽으로 접촉이 딱 됩니다. 또 이 자석이 없어지면 밑쪽으로 가고, 그래서 스위치가
절환됨에 따라 가지고 물체가 왔다 안 왔다 하는 감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실제 자석의 힘으로 움직이게 하다 보니까 아주 부드럽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너무 가벼운 그런 접점이다 보니까 실제 이 접점이 붙으면 보통 어떤 접점이든 이놈이 탁 붙을 때 어떤 현상이 있죠? 교류나 직류에 따라서 돌입 전류가 생기죠. 그걸 뭐라 그러죠? 서지라 그러죠. 서지. 돌입 전류가 다 있습니다. 서지 전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류 같으면 접점이 탁 붙을 때 붙는 순간에 서지가 발생하고, 직류 같은 거는 붙었다 떨어질 때 서지가 발생하죠. 그리고 주로 이제 부하가 여기에 붙어 있는 부하가 코일성일 때 서지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부하는 대부분 다 코일입니다. 아까 액추에이터가 뭐라 그랬죠? 액추에이터는 모터하고 공합을 움직여주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해했습니다. 그 두 개 다 솔레노이드 코일이죠. 코일을 움직여주는 거고 모터도 코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접점에는 이런 서지가 있어서 서지 킬러를, 서지 완화 장치를 붙여줘야 접점이 수명이 오래갑니다. 안 그러면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스파크가 생겨가지고, 스파크라는 거는 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붙는 부분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붙을 때나 떨어질 때 접촉장이 급격히 커지는 그 순간에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드 스위치에도 접점이 붙었다 떨어질 때 스파크가 일어나면, 아까 이건 어떤 거로 이제 리드 갈대처럼 아주 부드러운 접점이다 보니까 스파크가 생기면 바로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정화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불활성 가스를 넣습니다. 아르곤 같은 불활성 가스를 넣어서 타지 않도록 그렇게 해둡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게 이 리더 스위치, 실제 리더 스위치를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PLC를 쓸 때 액추에이터가 공합이면 이 센서 스위치들이 센서 스위치가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나갔는데 이놈이 지나가서 전진했는데도 여기가 불이 들어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떨어지려고 하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긴급 조치는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드라이버 손잡이나 이런 거로 통통 치면 접점이 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그래서 통통 치보면 이제 여기 갔을 땐 분명히 떨어졌어야 되는데 응급처치하는 그런 요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접점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용도로 해서는 비접촉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석이 오면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석이 있으면 이리 있다가 자석이 있으면 붙고, 또 자석이 사라지면 떨어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리더 스위치라고 합니다. 동영상들은 그냥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붙어 있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실린더 배럴에, 실린더 외통에 아예 이렇게 장착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해서 외부에 이런 파이프 형태를 조립해 놓고 이게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아예 배를 통에다 홈을 파서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또 이 밴드로 이렇게 묶는 것도 있고, 모든 99%의 실린더들은 다 이렇게 전진 상태, 후진 상태를 알기 위한 리드 스위치를 다 붙여갑니다. 그래서 실린더 전진하고 상태가 변했는데도 들어와 있으면 이게 고장이 좀 잦습니다. 리드 스위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비접촉 센서로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접촉식 센서입니다. 아까 리미트 스위치 하겠죠. 그래서 내부가 보면 요 롤러 레버를 건드리면, 여러분 건드리면 여기 눌러질 거고, 요 플런저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플런저가 눌러지면 안에 있는 접점을 콩 눌러서
위에 붙어있던 놈이 요 아래쪽으로 딱 붙도록 되겠죠. 눌러주면 이 접점이 여기로 탁 붙는 이런 형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건 이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형은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조금 강성이 있는 요 롤라레바를 이렇게 롤라레바를 건드리면 이놈이 이렇게 제껴지면서 안에 스위치가 절안되는 이런 형태도 있고, 요거는 타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터를 써야 된다 하면, 리미터는 카탈로그를 하나 보면 이 레바만 스프링에서 아주 길게 나와 있는, 거의 20cm 가까이 나와 있는 이런 거에서부터 조그만 거까지도 아주 다양합니다. 요런 리미트 스위치도 있고, 그 다음에 출력 장치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출력 장치는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이 모터를 구동해주는 콘택터, 그 다음에 유공압 실린더를 구동해주는 솔레노이드, 그 다음에 교류 출력 장치냐 직류 출력 장치나 그런 것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출력 형태에 따라서 트랜지스터 출력이 있습니다. TR 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접점 출력이 있습니다. TR은 트랜지스터 출력은 비접점이죠. 무접점 출력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릴레이 출력은 접점 출력을 하죠. 실제 릴레이로 움직이는 겁니다. 트라이액은 여러분들 잘 알죠? 교류 트랜지스터를 강전으로 만든 게 트라이액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강전 쪽에서는 트라이액 출력, 그 다음에 아날로그 출력, 1V를 내보낼 것이냐 2V를 내보낼 것이냐 또는 10V 내보낼 것이냐. 요거는 DC 모터 또는 뭐 이런 거 속도 제어할 때 아날로그로 제어하는 것들은 실제 출력 모듈을 아날로그 출력 모듈을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점 출력은 아까 접점이 붙어 떨어질 때 유도형 부하가 있을 때는 항상 서지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지 킬러가 붙어 있는 그런 타입이 있고 없고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서지 킬러가 부착이 안 돼 있는 거는 외부에서 우리가 서지 킬러를 달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톱 실제 사이즈는 우리 손톱 한 2배, 한 4배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로 해서 까만 그런 제품들을 팝니다. 백열로 연결해주면 서지가 생겼을 때 대용량의 콘덴서라고 보면 됩니다. RLC 회로로 구성되긴 하지만 큰 콘덴서라 생각해서 서지가 팍 생기면 그 전류를 순간적으로 이 콘덴서가 흡수해버리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주로 트랜지스터 출력 쓰는 거는 약전에서 많이 씁니다. 리드 릴레이, 그래서 PCB용 5V용 릴레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장치에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접점 출력들은 대부분 24V에서 220V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50도를 PLC가 다이렉트 구현할 때는 트라이액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자접촉기 220짜리 바로 구동한다 그러면 출력을 PLC의 출력 장치가 트라이액 출력 장치를 갖는 출력 카드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출력 장치는 이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요런 모터를 구동할 때는 이런 MC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밑에 코일에 전원을 넣어주면 이 전원이 온 될 때는 RST 전원이 접점이 도통이 돼서 모터를 구동을 해주는 이거 MC입니다. 마그네틱 컨택터. 모터는 다 이 MC를 쓰죠. 그 다음에 이 공합 실린더는 유로를 얘는 이렇게 연결하고 에어 파이프를 얘는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이게 이쪽으로 한번 공기를 내보냈다가 또 솔레노이드를 끄면 이쪽으로 바람이 왔다가 압축 공기를 저쪽 방향 전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솔밸브 중에 방향 전환 밸브라고 표현하는데, 이쪽으로 갈 때는 에어가 이리 들어오니까 얘를 밀어내겠죠. 밀어내서 이만큼 튀어나올 겁니다. 또 이쪽으로 넣으면 얘 밀려 들어가서 다시 원상태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구동하는 거는 우리 PLC가 구동하는 거는 요 놈을 구동하는 거죠. 액추에이터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공합 솔레노이드를 구동을 하고 그 다음에 모터 같은 경우는 MC를 구동을 하고 그렇게 해줍니다. 실제 이 홍합을 제어할 때도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런 싱글 솔레노이드가 있고 더블 솔레노이드가 있습니다. 싱글 솔레노이드는 전원을 줬다가 전원을 주면 밸브 작동하고 전원이 꺼지면 원상복귀해버리는 타입이고 더블 솔레노이드는 전원을 한쪽에 넣어주면 작동을 했다가 전원을 꺼도 그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기기도 싱글 솔이냐 더블 솔이냐에 따라서 프로그램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실제 이 솔레노이드에 대한 실험 장치가 없어서 실습 장치가 없어서 꾸며보기는 힘든데 이만큼 이 레더 프로그램이 손에 좀 익으면 이 싱글 솔레노이드에 대한 프로그램과 더블 솔레노이드를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도상에서 컴퓨터 상에서만 작동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스캔 동작을 한번 해보는 그런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제어반 관련해 가지고 PLC와 릴레이의 비교도 하고 이제 PLC에서 실제 쓸 때 릴레이에서 접점은 PLC에서 어떻게 접점이 되고 실제 또 그 논리 구성해 해줄 때 엔드 로직이나 그러니까 직렬이냐 병렬이냐 그 회로는 어떻게 PLC에서도 구성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실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